새벽 3시 45분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저녁 식사 후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나갑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압박감이 더 강해집니다. 일어서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휴대폰을 잡으려 하지만 팔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2초 후 의식을 잃게 됩니다. 40분 후 딸이 침실 바닥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난달에만 제 응급실에서 3명의 환자에게 일어났습니다. 3분 모두 65세 이상이었습니다. 3분 모두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응급실 의사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병원 중 한 곳에서 심장 응급 상황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심장마비를 겪는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단지 속쓰림이라고 확신하며 몇 시간 전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설 수 없다면 앞으로 앉으세요.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몇 주 동안 무시해온 가슴뼈 뒤에 압박감이 있으십니까? 계단 한 층을 오를 때 평소와 다르게 피곤하십니까? 아침에 양치질할 때 잠깐이라도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중 75%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공통된 패턴을 공유합니다. 저는 5년 전 환자들을 죽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몇 주 전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력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혈압도 아니었습니다. 60세 이후 조용히 발생하는 특정 효소 결핍과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이 영향을 받는 매우 흔한 약물 상호작용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동맥벽을 안쪽에서 약화시켜 마른 종이처럼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가벼운 스트레스에서도 심장이 마침내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할 때 이렇게 약해진 동맥들은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우리가 30년 동안 사용해온 표준치료 프로토콜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측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심장 근육 자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포 에너지 위기를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방 가능한 죽음을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그만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았어야 했던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간단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응급실에서 18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저의 환자들에게 이 효소 결핍을 되돌리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3단계 프로토콜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슈퍼마켓에서나 구할 수 있는 심장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5가지 식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요 심장 사건이 일어나기 2-3주 전에 나타나는 정확한 경고 신호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 신호들은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저는 또한 작년에 정확히 이러한 증상으로 제 응급실에 걸어 들어온 강남의 72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패턴을 알아챘기 때문에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이 씨 부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주들이 당신 없이 자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시던 일은 제쳐두세요. 볼륨을 높이세요. 모든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김지혜 의사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서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하는 노인 4명 중 3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싼 수술로가 아닙니다. 실험적인 약으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러지기 몇 달 전에 받았어야 했던 정보로 말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세요. 손가락 2개를 목 옆에 대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10까지 세세요. 건너뛴 박동이 느껴졌습니까? 불규칙한 리듬이 느껴졌습니까?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의 불규칙함이라도 느꼈다면 제가 지금 말하려는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000건이 넘는 심장 사망 사례를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당신의 심장이 이미 당신에게 경고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였습니다. 강남구에 살았습니다. 그는 화요일 오후에 가벼운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약간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에 작은 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치가 너무 매웠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표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의 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았지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혈압은 관리 가능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박 씨는 20년은 더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제산제와 함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자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딸이 다음 날 아침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차트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 그의 정기 혈액 검사에 묻혀 있던 지표가 있었고 모두가 놓쳤습니다. 그의 코큐텐 수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효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자연적으로 충분한 양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범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 씨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처방한 약이었죠. 아무도 박 씨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은 스타틴이 실제로 신체의 코큐텐 생산을 차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심장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약물이 공급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로 들어오는 모든 심장 사망 사례에서 이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발견했습니다. 60세 이상 환자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중 75%가 이 동일한 치명적 조합을 보였습니다. 심각한 효소 결핍의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일반적인 약물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들은 갑작스러운 심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완료되는데 몇 달이 걸리는 슬로우 모션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소 결핍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관 내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동맥을 정원용 호스처럼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안쪽이 매끄럽고 유연합니다. 물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염증, 가공식품, 산화 스트레스를 겪은 후 그 매끄러운 내벽은 거칠고 딱딱해집니다. 플라크가 배에 붙은 따개비처럼 달라붙습니다. 심장이 좁아진 통로를 통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체는 주요 심장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나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비정상적인 피로가 오나요? 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한가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도움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8,000건이 넘는 심장 응급 상황을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부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동맥벽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는 숨겨진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매일 2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급성 심장사 위험이 73% 증가합니다. 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의사가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 신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효소 감소와 이 약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간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효소를 40%덜 생산합니다. 이 효소는 2가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산화 손상으로부터 동맥벽을 보호합니다. 둘째, 심장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이 효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동맥은 오래된 고무줄처럼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찢어집니다. 정상 속도의 3배로 플라크가 쌓입니다. 이제 여기에 일반적인 약물을 추가해 보세요.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복용하는 스타틴, 혈압약, 당뇨병 약. 이 약물들은 퀸자임 Q10을 추가로 35, 50% 더 고갈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텅 빈 상태로 달리고 있는데 이 약들이 탱크를 완전히 비워버립니다. 결과는 동맥벽이 너무 약해져서 작은 혈압 급등도 치명적인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매주 이 패턴을 봅니다. 노인이 들어옵니다. 순영한 안정적인 혈압, 약을 완벽하게 복용. 그러다 갑자기 대규모 심장마비. 약물 목록을 검토하면 매번 같은 치명적인 조합을 발견합니다. 스타틴의 베타 차단제, 거기에 당뇨병 약까지. 개별적으로는 생명을 구하는 3가지 약이지만 함께 복용하면 누구도 경고하지 않은 조용한 효소 위기를 만듭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2세 박 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처방받은 7가지 약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를 모범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화요일 아침 6시 15분 아침 산책 중 쓰러졌습니다. 대규모 전벽 심근경색. 딸이 약물 목록을 가져왔을 때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5년간 고용량 스타틴, 3년간 이중 혈압약, 그의 코엔자임 Q10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경고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혈압도 아닙니다. 약물이 노화하는 생물학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효소 고갈입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효소 보충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노인들에게 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욕실 찬장을 확인해 보세요. 처방약병이 몇 개나 보이나요? 2개 이상? 그렇다면 위험지대에 있습니다. 동맥벽이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효소 수치를 회복하는데 약물 복용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떤 음식과 보충제가 약물이 고갈시키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 병원에 오는 모든 노인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제 진료에서 수많은 심장마비를 예방한 바로 그 프로토콜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더 이해해야 합니다. 이 치명적인 삼각형을 완성하는 3번째 요인.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르게 플라크 축적을 가속화하는 시기, 유발 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노인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중 75%를 유발하는 3번째 중요한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아마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칼슘 침착과 특정 효소 결핍 사이에 치명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동맥 내부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0세 이후 신체는 엘라스타제라는 효소의 생산을 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 효소는 동맥벽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엘라스타제가 없으면 혈관은 쉽게 끊어지는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 효소 결핍을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복용하는 칼슘 보충제와 결합하면 급성 심장사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삼키는 칼슘이 자동으로 뼈로 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조인자 없이 그 칼슘의 약 40%가 대신 동맥벽에 침착됩니다. 이러한 칼슘 침착물은 콜레스테롤 및 염증 세포와 결합하여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이제 효소 결핍으로 경직되고 잘못 배치된 칼슘으로 석회화된 파이프를 통해 혈액을 펌프질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압력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아침 아무런 경고 없이 동맥이 그냥 파열됩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동맥을 정원 호수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엘라스타제 수준을 가진 건강한 동맥은 각 심장 박동에 따라 확장되고 수축하여 압력을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라스타제가 부족하고 칼슘 침착물로 코팅된 동맥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신 모든 심장 박동이 동맥벽에 미세한 파열을 만듭니다. 신체는 손상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염증세포와 콜레스테롤을 보내 이러한 파열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맥 계구부를 좁히는 더 큰 플라크를 만듭니다. 결국 플라크가 파열되어 즉각적인 혈전을 유발하거나 동맥 자체가 끊임없는 압력으로 찢어집니다. 무서운 부분은 이 과정이 완전히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 통증도 없습니다. 호흡 곤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종종 급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응급실에서 아침 식사 때는 완전히 괜찮았다가 점심 때까지 사망한 환자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증상이 없었어요. 그녀는 지난달에 의사를 만났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매일 그들의 동맥 안에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로서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 치명적인 연쇄 반응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3가지 간단한 개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엘라스타제 생산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체는 해양 콜라겐에서 발견되는 특정 아미노산으로부터 엘라스타제를 생성합니다. 멸치나 정어리와 같이 뼈가 있는 작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먹으면 동맥벽이 유연성을 되찾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생선을 먹을 수 없다면 닭발로 만든 뼈 국물에 동일한 전구체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둘째, 칼슘을 동맥에서 멀리하고 뼈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비타민 K2가 필요합니다. 발효된 된장에는 풍부한 K2가 들어 있습니다. 아침국에 한 큰술만 추가하면 칼슘 대사를 적절하게 유도하기에 충분한 K2를 제공합니다. 맛을 견딜 수 있다면 나토가 더 좋습니다. 셋째, 위험해지기 전에 기존 칼슘 침착물을 녹여야 합니다. 여기서 석류가 당신의 기적의 과일이 됩니다. 석류에는 동맥 칼슘 침착물을 말 그대로 분해하고 신체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퓨니칼라진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작은 석류 하나 또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석류 주스 2큰술을 섭취하면 6주 이내에 동맥 석회화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3단계는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근본 원인을 직접 다룹니다.
의사는 K2 없이 칼슘 보충제를 줍니다. 심장 전문의는 엘라스타제 결핍을 다루지 않고 스타틴을 처방합니다. 그 사이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은 가슴 속에서 계속 째깍거리며 경고 없이 폭발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수백 명의 환자를 치명적인 심장 사건에서 구한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너무 많은 예방 가능한 사망을 목격한 후 발견한 3단계 시스템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1단계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침대에 앉기 전에, 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심장 보호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수면 중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은 8시간 동안 천천히씩 움직였습니다. 동맥벽이 수축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효소 수준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오전 5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심장이 취약하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죽음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양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10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얕은 호흡이 아닙니다. 폐를 완전히 채우고 3초 동안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까지 세십시오. 이 부드러운 각성은 심혈관계의 순환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노인들이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위험한 혈압 급증을 방지합니다. 저는 삼성의료원 클리닉에서 이 간단한 행동이 수십 번 아침 심장 사건을 예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각 방향으로 20번씩 돌리십시오. 그런 다음 손가락을 20번 굽히고 펴십시오. 밤새 사지에 고인 혈액을 심장 쪽으로 수동으로 펌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중요한 아침 시간대의 심장마비 위험을 엄청나게 줄입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앉을 수 있습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30초를 보내십시오. 신체가 자세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전날 밤 침대 옆 탁자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노화된 심장에 극도로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동시에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을 희석시킵니다. 하룻밤 사이에 걸쭉해집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2단계는 화장실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곳입니다. 아침 화장실 사용 중에 절대로, 정말 절대로 힘을 주어 배변하지 마십시오. 발살바 기법, 즉 힘을 주고 숨을 참는 것을 의학용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압력을 급격히 상승시켜 약해진 동맥벽을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고령 심장마비 환자 중 생존한 분들의 70%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동안 또는 직후에 첫 번째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단순한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 응급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하루 30g으로 늘리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자두 2개를 드십시오. 이것은 심장 보호를 위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3단계는 심장 활성화 아침 식사이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45분 이내에 식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화작용 상태에 있어 에너지를 위해 근육 조직을 분해하고 있으며 심장 근육도 그 분해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6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및 마그네슘 공급원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71세에 2번째 심장마비를 겪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살아남았지만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60g의 단백질은 계란 2개, 연두부 1컵,
그리고 작은 크기의 구운 고등어 1조각을 의미합니다. 칼륨을 위해 아보카도 반 개와 마그네슘을 위해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8주 이내에 그분의 심장 효소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분 심장 전문의가 제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물어보려고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아침 프로토콜을 예외 없이 매일 정확히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일어난 후 첫 2시간을 당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보호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효소 결핍을 역전시키는 5가지 마트 식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이국적인 보충제가 아닙니다. 비싼 수입품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늘, 지금 당장 동네 어느 식료품점에서든 구입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것들을 직접 처방했으며 결과가 그 자체로 증명합니다. 첫째, 발효콩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무 콩 제품이나가 아닙니다. 저는 나토나 청국장 같은 자연 발효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발효 과정이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말 그대로 피브린, 즉 혈소판을 가두고 위험한 혈전을 만드는 단백질 가닥을 녹입니다. 제 환자인 강남의 73세 박 씨는 위험할 정도로 혈액이 걸쭉했습니다. 그녀의 D-일양체 수치는 정상의 3배였습니다. 8주 동안 매일 아침 발효콩 2큰술만 먹은 후 그녀의 혈액 점도가 47%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좌전화 행동맥에 생길 뻔한 치명적인 혈전을 피했습니다. 둘째, 고등어입니다. 연어가 아닙니다. 참치도 아닙니다. 고등어입니다. 한국산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코엔자임 Q10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효소 결핍은 심장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엔자임 Q염은 점화 플러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장세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드셔야 합니다. 각 1회 분량은 손바닥 크기 정도여야 합니다. 굽거나 찌되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튀기면 코엔자임 Q10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으로가 아니라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열이 세포벽을 분해하고 리코펜을 방출하는데 이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부산의 78세 초혜 씨가 불안정 협심증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400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매일 토마토 기반 야채 수프 2그릇을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추적 CT 스캔 결과 플라크가 실제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석회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심장 전문의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넷째, 흑마늘입니다. 일반 마늘이 아닙니다. 흑마늘입니다. 일반 마늘도 좋지만 흑마늘은 발효된 마늘이며 발효 과정이 S알릴 시스테인 함량을 10배로 증가시킵니다. 이 화합물은 심장 사건 중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마스터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생산을 직접 자극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흑마늘 3쪽을 드십시오. 많은 것 같다는 것을 압니다만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들가의 기름입니다. 이 한국의 주요 식품은 아마씨 기름보다 더 많은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큰술, 아침에 섭취하면 12주 이내에 혈관의 염증 지표가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인천의 69세 이 씨는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8.2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들가의 기름 1큰술을 3개월 동안 섭취한 후 그녀의 수치는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즉시 적어두십시오. 발효콩,
고등어, 익힌 토마토, 흑마늘, 그리고 들깨기름.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처방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구입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당신이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주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는 숨겨진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나 관절염 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특정 일반 혈압약을 표준 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면 동맥 혈관벽의 보호막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희귀한 약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노인 70%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으로 ACE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관절 통증이나 두통 때문에 이부프로펜이나 유사한 소염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다면 심혈관계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을 몇 달, 몇 년 동안 함께 복용하면 동맥 혈관벽의 프로스타사이클린 생성이 감소합니다. 프로스타사이클린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위험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물질입니다. 이 보호기전이 무너지면 동맥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몇 년 동안 햇볕에 놔둔 고무줄을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늘리는 순간 끊어집니다. 이 조합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신의 동맥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동맥이 찢어지거나 거대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는 그날까지요. 작년에 진료했던 환자가 생각납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3시에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산책하고 잘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드시는 완벽하게 건강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답을 찾았습니다. 8년 동안 혈압약을 성실히 복용하고 계셨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지난 3년간 이부프로펜을 하루 2번 드셨습니다. 아무도 이게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도 확인하지 않았고 약국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살아나셨지만 따님이 빨리 발견해서 몇 분 안에 구급차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심장 손상이 상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누군가 이 약물 상호작용을 설명만 해줬어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을 보관하는 곳으로 가세요. 모든 병과 상자를 꺼내세요. 라벨을 보세요. 혈압약, 특히 프릴로 끝나는 약이 있고 진통제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생각날 때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위험합니다. 필요한 것은 약물 조합을 바꾸거나 동맥 혈관벽을 파괴하지 않는 대체 통증 관리 방법을 찾는 전략적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는 치료법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혈압과 염증을 모두 관리하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으며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만드는 대신 몸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이 위험한 조합을 계속하는 매일매일 동맥 혈관벽이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 가능한 사망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걸어나가 다시는 심장 질환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도운 바로 그 3단계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장세포는 연료가 필요한데 60세 이후에는 영양소를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정확히 40g의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환자들에게 흰자 12개 또는 부드러운 두부 200g 또는 찐 흰살 생선 300g이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해진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질긴 고기를 분해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씨가 3년 전 이 치료법을 시작했을 때 단 8주 만에 박출계수가 18% 개선되었습니다. 심박 조율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2단계는 효소 결핍을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다로가 자연적으로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매주 드셔야 할 슈퍼마켓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고등어입니다. 통조림이 아니라 생강과 함께 찐 신선한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3번 1회 150g씩 드세요. 둘째, 시금치입니다. 하지만 데쳐서 얼음물에 담가야 흡수를 막는 옥살산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2컵입니다. 셋째, 참깨를 가루로 갈은 것입니다. 치아로는 통째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2스푼을 섞어 드세요. 넷째, 된장입니다. 매일 점심 따뜻한 국에 1스푼을 녹여 드세요. 다섯째, 생마늘입니다. 한쪽을 으깨서 10분간 놔둔 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동맥 탄력을 회복시키는 알리신 화합물이 활성화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서울 어느 시장에서나 일주일에 3만 원이 안 듭니다. 3단계는 플라크 형성을 가속화하는 숨겨진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가운 음료, 섭취를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흡연보다 더 많은 노인을 죽이는 실수입니다. 얼음물, 아이스커피, 차가운 주스를 마시면 천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기존의 플라크가 자극받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파열을 일으킵니다. 드시는 모든 음료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해야 합니다. 최소한 실온이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고위험 환자의 40%에서 반복적인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요 심장질환이 발생하기 몇 주 전, 몸은 정확히 3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깊은 피로를 느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가슴 불편함으로 잠에서 깨는데 20분 후에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저녁에 발목이 약간 붓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2가지를 경험한다면 골든타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심장내과 전문의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지침들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5가지 음식, 아침 단백질량, 그리고 3가지 경고 신호를 적으세요. 당신의 생명은 내일의 의도가 아니라 이 순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 부모님, 이모, 삼촌, 이웃들에게 보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장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나는 건강한 심장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90초 만에 부정맥을 멈추는 호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님의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번 주에 아침 심장 건강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방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심장을 보호해야 하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